여러분, 혹시 내가 낸 세금이 이게 왜 여기에 쓰이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뽑은 지방 의원들이 바로 이런 걸 감시하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요, 한 의원이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와,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라니 정말 강렬한 말이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한 도의원의 이 한마디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그냥 비판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금이 정말 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였던 거죠. 네, 이 폭탄 발언을 한 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재태 전남도 의원입니다. 이분의 활동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지방의회라는 곳이 이렇게 우리 세금을 지키고 또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의원의 감시 활동.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재태 의원이 파헤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글쎄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학교 지원금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나요? 287억 7천만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지역 46개 학교를 돕기 위해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목적은 아주 분명했죠. 그러니까 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합치거나 혹은 규모를 줄일 때 남게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라고 교육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곳에만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중한 돈이 아이들을 위한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데 쓰인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학교가 분교로 바뀌면서 2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의 일부가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쓰인 겁니다. 아이들 견문 넓혀주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으시죠? 근데 참가자를 보세요. 교직원이 9명, 학생이 21명인데 정작 이 지원금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교 학생은 단 2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수십 명은 본교 학생이랑 교직원들이었고요. 이건 아이들 돈으로 어른들까지 껴서 해외여행을 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이재태 의원은 그냥 이거 잘못됐네요 하고 지적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에 돈 쓰지 말고 정말 아이들 교육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요, 이 돈 문제, 이게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재태 의원의 날카로운 시선은요, 단순히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평등한 시스템, 그 자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시골 학교를 살리겠다고 만든 건데 전남 바깥에 사는 학생들만 올 수 있고 정작 바로 옆 도시에 사는 전남 학생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이재태 의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냐? 이 불합리한 벽부터 허물자고 제안한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수시에 있는 학교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동네에도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다들 있죠?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동네 주민들이 쓰려고 하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열어줘야 하는 게 맞는데도 말이죠. 학교들이 왜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학교장이 다 책임져야 하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재태 의원이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책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딱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요 하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데이터는 정말 마음이 좀 아픈데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교 폭력을 분석해 보니까 피해의 거의 절반이 중학교 때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창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인 셈이죠. 자, 여기서도 이재태 의원은 그냥 이거 문제네요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내놓는데요. 온라인으로 여러 언어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특히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다문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전문 상담 선생님을 모셔오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자. 정말 꼼꼼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활동들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런 지방의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었지만 사실 이건 이재태 의원 활동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도의회 대변인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우리 전남으로 가져와야 한다 같은 아주 굵직한 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우리 동네의 온갖 문제들을 다 챙기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태 의원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일 잘하는 의원 한 명이 우리 동네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은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까?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동네를 바꾸는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